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에요. 원래 연애도 결혼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운 좋게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서로 잘 맞춰가서 그런 건지 원래 잘 맞아서 그런 건지 남자친구랑 꽤 오래 사귀게 됐고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전혀 예상도 못한 때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했어요. 우리 결혼 얘기 나온 김에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일단 집안끼리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 상견례도 해야 하고 물어보니까 은근히 생각할 게 많더라고. 근데 그 전에 각자 집안에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상견례 하는 것 같던데. 상견례하고 나서 필요한 거 하나씩 준비해보자. 근데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평소에 어떤 며느리감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하셨어.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집에 계셨거든. 두 분 다 뼈대 있는 양반이시고 되게 점잖고 조용하셔서 기품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시끄럽고 왜 나대는 성격이라고 하지? 그런 건 싫어하시더라. 그리고 공직에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비슷한 집안 수준을 원하시더라고.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 은근히 어른들 눈이 높은 거예요. 그때는 약간 고리타분한 분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 도리만 하면 절 싫어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도 부모님 두 분 다 사업하시니까 경제적인 건 비슷할 것 같아. 두 분 본관은 대단한 집안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냥저냥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우리는 좀 가족끼리 자유롭게 지내고 편안하니까 크게 따지는 것도 없을 거야.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응, 지금 부모님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데 엄마가 대표고 아빠가 이사로 계셔. 가족 회사지만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하시고 공과사 구분이 철저해서 회사에서도 부분 줄 모르더라고. 전에 보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깍듯하게 존대하고 일도 되게 철저히 하시는 거 보고 놀랐다니까. 집에선 완전 편하게 계시거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젊을 때부터 노력해서 지금의 회사를 일궈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절약하시는데 특히 아빠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주중에는 회사 나가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택시 투잡을 뛰시는데 가끔 한가한 시즌엔 평일 야간에도 일하시거든요. 원래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셔서 시간 있을 때만 투잡을 뛰는데 돈에 연연하지 않아서 그런지 평점도 좋고 회사에도 잘해서 차 운행을 많이 안 해도 꾸준히 일하시더라고요. 아빠 자체가 느긋하고 태평한 성격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르기도 했어요. 아무튼 서로 집안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듣자니 우리 애랑 합벌도 비슷한 수준이고 벌이도 비슷한 것 같던데 둘이 좋으면 됐지 뭐 더 볼 게 있나. 둘이 잘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술 한잔 받으세요. 예비 남편은 광고회사에 다녀서 그런지 사회생활은 잘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니까 엄마도 기분 좋아하셨고 아빠랑은 이제 술친구 해야 된다며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앉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예비 남편이 부모님 사업에 관해서 말을 들었는데 자기도 궁금한 게 많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하는 건 아닌데 국제익한 실무는 이 사람이 다 하고 난 안에서 직원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마케팅에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 화장품은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는데 아기용품도 개발 중이거든. 그래서 요즘 좀 바쁘긴 한데 천천히 해보려고. 그럼 해외 쪽으로만 수출하고 계신 건가요? 국내에서는 아예 제품 출시를 안 하시는 건지. 안 그래도 국내 쪽에도 판매할 계획은 갖고 있어. 일단 동남아 쪽이 은근히 고객도 많고 한국 기업도 진출해 있어서 판로를 넓히고 있거든. 이 기세면 국내에서 시험 삼아 출시해봐도 될 것 같아. 아빠가 술 한잔 하면서 간단히 설명해 주니까 예비 남편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자기도 나중에 사업하고 싶다며
정년이 짧으니까 미리 구상 중이라고 아빠랑 열심히 대화를 했고, 엄마도 젊은 사람이 비전도 있고 참 좋다며 예비 남편을 좋게 보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마음에 들면 됐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었죠. 근데 예비 시댁에 인사 갈 때는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도 객식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차림도 계속 신경 쓰고 선물로 드릴 것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뭘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그냥 인사 한번 드리는 건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아니야. 편하게 가면 돼. 그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여기서 틀어지면 앞으로 계속 껄끄럽지 않겠어? 에이, 그럴 리 없어. 두 분 다 잘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남편은 혼자 태평했지만 저는 계속 걱정됐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됐죠. 일단 예비 시댁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예비 시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 뭔가 엄격해 보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까탈스러워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불안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부모님 회사며 사업 규모며 직원 수며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호구 조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짜증이 나려고 했죠. 일단 앉아요. 차는 바로 내려서 마시면 되고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한다는 디저트 좀 사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나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뭐 크게 특출나진 않아도 우리 애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던데 그만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부모님 두 분이 다 사업하신다고? 네, 화장품 수출 사업하고 계세요. 젊을 때부터 두 분이 같이 일하셔서 쭉 사업만 하셨어요. 화장품? 그런 사업이면 수입은 그냥 그저 그런 거 아닌가? 요즘 화장품이 한두 개야.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수출은 어디로 하고? 네, 그래도 저희 가족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고 계시긴 해요. 수입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출은 동남아 쪽으로 하고 있어요. 곧 국내에도 출시할 계획이고요. 동남아? 거긴 물가도 싸고 못 사는 나라 아니야? 어쨌든 사업 오래 하신다니 수입이 있기는 하겠네. 내 아들하고 결혼할 집안이 탄탄했으면 좋겠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좀 딱딱해 보여도 최대한 제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중간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말려서 참았어요. 근데 부모님 본관이 나는 이런 데는 처음 듣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진짜 양반이라고 하면 손에 꼽기는 한다만 아무리 그래도 아예 못 들어본 데라서 좀 당황스럽네. 엄마,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족보를 따진다고. 옛날 분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사업하시니까 집도 잘 살고 두 분 인품도 좋으시던데. 좋은 분들이니까 저 믿고 허락해 주세요. 내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너희들이 좋다면 그만인데. 아니, 나야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는 게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뭐든 다 알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그만하세요. 그 정도면 알아볼 거 다 알아보셨잖아요. 저 바쁘니까 이쯤에서 일어날게요. 식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죠. 예비 남편 말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집안이며 족보며 엄청 따지는 스타일이었고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자르고 저를 데리고 나와줘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사실 기분이 많이 상하려고 했는데 중재를 잘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그날 먼저 미안하다며 저한테 사과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깐깐하시다 보니 불편했을 거야. 보는 내가 다 숨이 막히더라. 만약에 불편하면 결혼하고 명절 빼고는 볼 일 없을 거니까 걱정 마. 내가 중간에 다 알아서 할게. 솔직히 불편하긴 했어.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시니까 부담스럽더라고. 우리 부모님 스타일이 좀 불편하긴 해. 내가 봐도 영 아니라서 끊고 나온 거야. 아무튼 식사는 상견례 하면서 하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상견례를 하려고 하실까?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에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적당히 대하고 빨리 돌려보냈을걸.
궁금한 것도 없었을 거야. 저는 예비 남편이 쩔쩔매길래 중간 역할만 잘하면 사람 보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상견례 날짜를 제대로 잡기로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 반대하고 상견례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견례는 하자고 하길래 내심 놀랐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냥 상견례고 뭐고 파토냈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됐어요. 예비 시댁에서 나서서 예약한다길래 호텔 고급 레스토랑으로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는 그날 일이 바빠서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고 예비 시어머니도 사업하니까 바쁘시겠죠 하고 사람 좋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걸 들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의 마음이 갈 때도 아니고 사람은 입체적이니까 괜찮은 면도 있겠거니 하고 약간의 기대감을 안고 갔어요. 우린 벌써 도착했거든.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와. 우리가 시계를 잘못 봐서 생각보다 일찍 왔네. 벌써 도착했다고? 아빠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니까 금방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천천히 와도 돼. 우리도 이제 와서 잠깐 앉아있으면 되니까 천천히 와. 그날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예비 남편네 가족은 저랑 아빠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기다려서 같이 들어간다고 로비에서 기다리길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얼른 뛰듯이 갔죠. 아빠는 뒤에서 천천히 오시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주말이라 아빠가 택시 투잡 뛰다가 시간 맞춰서 저를 데리고 호텔에 갔거든요. 발렛 맡기고 들어가려니 예비 시부모가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만 천천히 오라고 한 거지 늦어서 기분 상했나 싶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풍채도 좋고 인상도 무표정일 땐 약간 무섭게 생겨서 그쪽에서 첫인상을 안 좋게 봤나 하고 내심 걱정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 얼굴이 안 좋았던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저기 사업하신다더니 택시 모는 게 사업이에요? 그런 게 사업이면 개나 소나 다 자기 사업한다 사장이라 하겠네요. 무슨 택시기사가 사업이래? 아빠를 보면서 비꼬면서 얘기하는데 사람을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런 건가 싶어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몰라요.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로비에서 보고 지랄하는구나 싶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우리 아빠는 웬만한 말엔 타격을 안 받아서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 택시 타고 오는 거 보고 오해하셨구나. 사업하면서 투잡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부인. 요즘 나만 부지런하면 일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 한가할 때나 퇴근하고 나서 잠깐이라도 택시 물면 이것도 수입이 꽤 짭짤하거든요. 한 달 벌어 가족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곁들여 식사도 하고 좋은데 여행도 가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 얼마나 사업이 안 되고 돈을 못 벌면 투잡으로 택시를 몰아요? 암만 할 일이 없대도 무슨 택시. 남 차나 태워주는 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래, 사업은 맞긴 하네. 택시 하나 모는 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겠지요. 근데 사업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운수업 하신다고 해야지 뭘 이런 걸 갖고 사업이라고. 투잡은 무슨 투잡. 보아니 택시만 전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팔짱 끼고 짜증난다는 티 팍팍 내면서 성질만 냈어요. 제가 예비 남편한테도 아빠 택시 투잡 뛰는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들이 보이는 것만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빠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다다다다 쏘아댔어요. 아니, 사업하고 있는데 택시 타는 것만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택시기사라고 해도 그렇게 하대하시면 안 되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뭐 제가 거짓말한 건 없습니다만 돈도 못 벌어서 택시한다고 하시니 괜히 속상하네요. 택시 전업으로 하는 분들 수입이 꽤 괜찮은 편인데. 뭐요? 하대란요. 내가 언제 하대했어요? 그쪽이 사업한다고 거짓말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택시기사가 우리 양반하고 급이나 맞아요? 이 양반은 군인으로 높은 자리까지 하고 퇴직했는데 솔직히 본관도 들어보니 전혀 듣도 모도 못한 성씨라
쌍놈의 집안 아닌가 생각했는데 택시 모는 거 보니까 이거 순우리랑 수준 안 맞는 집안이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 시간 낭비하게 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선을 넘으니까 저도 짜증이 나려는데 아빠는 계속 웃으면서 상대하더라고요. 역시 사회생활 짬밥이 있어서 여유롭게 받아치는데 원래 왈왈거리고 성질내는 사람이 더 하수인 거 아시죠? 아빠에게서 고수의 향기가 느껴져서 저런 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끼어들 건 아니라서 꾹 참고 가만히 있었죠. 괜히 끼어들어봤자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기름 부어서 더 성질내게 할 게 뻔했으니까요. 사부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랑 제 부인이랑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화장품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시간 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이나 회사 대표나 뭐 그게 차이 있나요? 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면 되죠. 어떻게 보면 정년 없이 일하는 제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너무 화내지 마시죠. 그래, 뭐 사업한다고 치죠. 사무실은 있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대표라 하니 사모님은 사업하시긴 하겠죠. 근데 동남아로 화장품 수출하신다면서요. 하다못해 중국도 아니고 무슨 동남아. 그럼 못 사는 나라에 물건 팔아먹는다고 다 사업인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부부가 한다더니 그냥 둘이서만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된다던데 이것은 사기꾼들 아니야? 그런 데서 일하면서 무슨 사업가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막말을 하니 저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방구석에서 사업자 등록해도 사장이라고 하니 사업 규모로 급을 따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람 면전에 대고 못 사는 나라 어쩌고 비하하는데 이게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아빠도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에 표정이 약간 굳더니 다시 원래대로 웃으시는데 저 때문에 티는 못 내도 속상하실 것 같아 죄송스러웠죠. 게다가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예비 남편이 각자 집에 인사드리고 나서 상견례 전에 부모님 회사 궁금해하길래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조용히 구경시켜준 적이 있어요. 근데 너 장인어른 장모님 회사 한번 구경해도 돼? 사업하신다니까 자꾸 궁금해지네. 나도 나중에 사업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 한번 가보면 안 될까? 회사? 사무실 못 갈 건 아닌데 야근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안에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 두 분이 부부인 거 사원들은 모르시거든. 구경해도 그냥 밖에서만 티 안 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안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밖에서 보면 뭐 큰 의미가 있나? 그래도 돼. 나도 사업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퇴근하고 잠깐 구경만 하고 오는 건 되지? 안에 안 들어가도 밖에서만 살짝 보면 대충 보이잖아. 분위기나 일하는 거나 뭐. 실제로 제품 사업하는 데는 어떤가 궁금했거든. 그런 거야 뭐 상관없지. 부모님한테는 말씀 안 드릴게.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고 오자. 미리 말씀드리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 둘이서 놀러 간다고 하면 가족인 거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용히 다녀오면 될 것 같아. 그때 사무실 밖에서 구경만 했는데 규모가 작아 보여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무시하듯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걸 보니 느낌에 예비 남편 시켜서 확인차 둘러본 것 같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결혼할 사람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별 생각 없이 같이 갔던 건데 괜히 보여줬다 싶었죠. 사실 부모님 회사에서는 제품 제조는 외부로 다 돌려서 사원이 많지 않아도 마케팅, 홍보, 수출 다 가능하거든요. 사원이 20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하는데 인건비 줄여서 순수익은 높은 편이에요. 덕분에 복지도 좋아서 초기 멤버가 한 명도 안 나가고 계속 일하는 중이고 신규 충원은 잘 안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서 팀워크도 좋아요. 그런 내부 사정을 그냥 훑어보고 알 수가 없으니 예비 남편도 뭔가 아니다 싶었을 거고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무시하듯 얘기하니 속으로 재고 따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가 회사 물려받고 싶다는 욕심도 났을 텐데 생각한 것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아이고,
사부인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니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회사 사정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출 현황을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외부인한테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다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시부모 될 뿐이라고 해도 회사 일은 공적인 거니까요. 나 참,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코딱지만한 회사에 관심도 없거든요. 규모가 좀 크면 모를까. 사업장 수준으로 제품 좀 판다고 어디 가서 사업한다고 하지 말아요. 딱 봐도 매출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정부 지원 받아서 겨우 연병하는 거 아니야? 에휴, 이런 사람들하고 상견례 한다고 나올 일이 아닌데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엄마가 주로 해외 출장이며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아빠는 한가할 땐 할 일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는이 뭐하냐고 택시 운전하시는 건데 이걸 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도 웃겨서 그냥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고 상견례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이런 집안 사람들하고는 더는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빠가 제 성격을 아니까 손으로 살짝 제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좋게 상대했어요. 기왕 이렇게 만난 거 예약까지 다 하셨을 테니 일단 들어가시죠.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식사나 하고 좋게 헤어지는 게 어떨까요? 어찌됐든 오늘 만나기로 한 거고 서로 더 감정 상하게 깎아내리는 말 하기보단 음식이나 먹고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니 얘기하다 보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음식이나 먹자고요? 그거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세요? 어쨌든 오늘 만나기로 했으니 다들 식사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오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 분위기도 조용하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해주던데 먹으면서 풀 건 풀고 마무리해야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상견례는 파토난 거였는데 그래도 아빠가 좋게 대하는 걸 보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빠가 항상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서로 결혼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빠는 그래도 마무리라도 잘 하려고 참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툭툭 쏘아대면서 싸가지 없게 굴었어요. 밥은 무슨 어차피 더 볼 것도 없구만 뭘 식사를 해요. 집안 수준 참 보안이 딱 알만하구먼. 조선시대 같았으면 당신네들 우리한테 얼굴도 못 들었을 텐데 어디 겸상을 하지? 난 천것들이랑은 겸상 안 하니까 그리 알아요. 식사는 우리끼리 할 거니까 당신네들은 알아서 나가 먹어요. 기사식당이나 가든가. 이런 데서 식사할 돈도 없을 텐데 계속 멀뚱히 서 있으려고? 여기서 식사 한번 못 해봤을 수준이구만. 무슨 음식 맛이 있네 업저고. 블로그 보고 아는 척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말을 듣고 기가 막혔는데 아빠는 그 말에 껄껄 웃더라고요. 아이고, 전 것이랑 말 상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조선시대 같으면 행차하실 때 얼굴도 못 들었겠지요. 기왕 양반님네들 알게 됐으니 가마꾼 필요하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제가 단골이 많아 바로바로 데워드리진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택시 명함을 건네주는데 예비 남편네 가족이 벙찌더라고요. 아빠는 또 화장품 필요하면 또 연락주세요 하며 회사 명함도 건네줬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명함은 무슨 명함? 이딴 거 필요 없거든요? 받아봤자 버릴 거니까 다시 넣든가 버리든가 알아서 해요. 진짜 사기꾼 아니야? 어디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게 명함을 파고 다녀. 예비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표정으로 예비 시아버지랑 예비 남편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비 남편은 예의상 명함을 자기가 받아들고 꾸벅 인사하고 가던데 미련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랑 결혼하고 싶다, 자기가 부모님 방패 역할 해주겠다 큰 소리 치더니만 저렇게 한순간에 돌아서는 걸 보니 이미 사무실 구경한 이후부터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왜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라는 건지 그날 알게 됐어요. 아빠, 더 볼 것도 없으니까 얼른 가요. 저런 인간들하고 뭘 더 보고 상대를 해. 나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한테도 상견례 파토 났으니까 오지 말라고 전화해야겠어요. 이 판국에 무슨 밥을 먹고 여기에 왜 더 있어요. 빨리 가요. 집 앞에 국밥집 가서 소주 한잔 하면 좋겠는데? 에이, 그러지 마.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오랜만에 가족 외식이나 하자.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국밥집이라니. 우리 공주님 오늘 같은 날은 대접 잘해야지. 엄마한테는 대충 설명하고 안에 바로 들어오라고 해. 내가 여기서 맛있는 거 사줄게. 소주는 나중에 한잔하자. 아빠 퇴근 일찍 하는 날 술 한잔 사줄게. 저 인간들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밥을 먹자고요?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엄마 보고 오라고 하면 되고 굳이 저 인간들 있는 데서 밥 먹긴 부담스러운데. 그럼 뭐 어때? 우리는 우리대로 외식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 외식 한번 거하게 하자. 오늘 내가 쏠 테니까 엄마한테도 빈손으로 오라고 해. 넓은 데 앉아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자. 그때 가족끼리 조용히 얘기하려고 사람들 많지 않은 시간대로 예약했거든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 직후라 좀 한가했고 아빠랑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았어요. 예약 안 해도 자리가 널널해서 아무데나 앉아도 되겠더라고요. 한산하다 보니 그쪽 가족들이 앉은 자리가 보였는데 그쪽도 우리를 보더니 또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빠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널찍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음식 많이 시키라고 일부러 넓은 데 찾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일부러 엄마한테 큰 소리로 전화했어요. 엄마, 상견례고 뭐고 끝났어. 더 볼 것도 없어요. 아빠 택시 mon다고 무시하더라고요. 전에 걔가 사무실 보고 갔었는데 지 엄마한테 쪼르르 다 일렀나 봐요. 규모가 작다 어쩌고 하더라고. 기가 막혀서. 그치? 엄마가 생각해도 웃기죠?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것만 갖고 급이 어쩌고 하던데 결혼하기 전에 인간성 바닥이라는 거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은 아빠랑 온 김에 식사하고 갈 건데 엄마도 와요. 아빠가 한턱 낸다고 빈손으로 오래요. 제가 다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그 개념 없는 아줌마가 저를 째려보던데 저도 뭘 꼬라보냐는 식으로 정색하고 바라보니 슬쩍 피하더라고요. 하긴 자기들이 먼저 개념 없이 굴었는데 저희한테 더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아빠랑 메뉴판을 오랜만에 정독하고 있는데 지배인이 뛰어왔어요. 이사님, 오랜만에 오시네요. 사장님은 안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신 김에 좋은 와인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신메뉴도 나온 거 많은데 안 그래도 계속 문자 드렸는데 많이 바쁘셨나 봐요. 언제 오시나 기다렸거든요. 요즘 뜸하셔서 서운해지려 했는데 딱 맞게 잘 오셨습니다. 아, 안 그래도 문자는 받았는데 제가 택시 두 잡까지 하니 바빠서 올 틈이 없었네요. 사장님은 곧 오실 거예요. 일단 매번 시키는 걸로 주문할 거고 사장님 건 오시면 바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시키고 싶은 게 많던데 기왕 이쪽에 오신 김에 주문서 한번 적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히 귀찮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유 그럼요. 천천히 주문하세요. 이사님 오셨는데 기다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아, 요즘 인기 있는 신메뉴는 앞쪽에 있거든요. 천천히 보세요. 새로 들어온 와인도 많은데 화이트 좋아하시니까 화이트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가볍게 드시기 좋은 스파클링도 종류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자주 하셨다 보니 지배인이랑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한 번 시킬 때마다 또 테이블 가득 주문하는 편이고 제가 같이 가면 더 많이 시키는 편이라 VVIP급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가격 안 가리고 주문하니 레스토랑 입장에선 큰손 고객이니까 잘 챙겨주더라고요. 음식 주문하니 엄마가 도착했고 메뉴가 끝없이 나오는 걸 그 인간들도 흘끔거리며 보는 것 같았어요. 비싼 데서 이것저것 시키니까 신경이 쓰이긴 했겠죠. 알게 뭐람. 저는 그 인간들이 보든 말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느라 정신도 없었어요. 한창 먹다가 슬쩍 보니 그쪽은 그냥 각자 메뉴 하나씩 시켜서 먹던데 저 인간들하고 밥 먹었으면 양껏 먹지도 못했을 것 같네요. 지배인은 틈틈이 우리 테이블에 자주 오면서 챙겨주고 간단히 스몰 토크도 했고 레스토랑 직원들도 우리 가족한테 아주 깍듯하게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과는 다른 예를 갖추니 그 인간들도 자꾸 의식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전 전혀 개의치 않고 맛있게 먹고 집에 갔고 그 다음 날은 또 아빠랑 국밥에 소주 한잔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훌훌 털어냈죠. 그렇게 전 예비 남편하고 연락도 끊겼고 모든 게 다 정리됐어요. 주변에서 오래 만난 사람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헤어지는 걸 보고 의아한 적이 많았는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이야. 그 뒤로는 이제 마주칠 일이 전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인간성 바닥을 봤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어요. 앞으로 엮이지 않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전 예비 남편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기,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뭐야?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살려달라니. 네가 전화한 덕분에 연락처 삭제하고 차단 안 한 거 이제야 알았네. 진작에 차단했어야 했는데. 차단할 거니까 끊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내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너네 부모님한테 내 얘기 좀 잘해줘. 아, 진짜 뭔 소리야. 자꾸 혼자 왜 그래. 말을 하려면 알아듣게 말해. 갑자기 전화해서 짜증나는구만. 뭔 말을 할 거면 이해가 되게 하든가. 지 혼자서 살려달라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해. 전 예비 남편은 계속 매달리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말씀 좀 잘해드려달라고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달라며 지랄이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저도 성질이 나더라고요. 제가 짜증나서 뭔 소리 하냐고 소리를 꽥 지르니 지 혼자 깨갱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자기 일 못한다고 회사 대표한테 얘기해서 잘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쭉 들어봤죠. 사실 잘리게 생겼다고 하니 끊으려다가도 좀 궁금해졌고 왠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들어보기로 했어요. 아니, 내가 일하는 회사 대표님이 일을 하나 따왔거든. 근데 그게 너네 부모님 회사 홍보 업무더라고. 신제품 런칭인데 동남아 말고 국내에서도 팔아보려고 국내 마케팅을 맡겼다고 하는데 상상도 못했지. 너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랑 일할 줄은. 야, 그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너 같은 거랑 일할 줄 상상이나 하셨겠어? 네 얼굴만 봐도 화가 날 텐데. 꾹 참고 일한 우리 부모님이 더 대단하다. 아무튼 그래서 일이 잘 안 돼서 살려달라고?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네 역량 아니야? 네가 맡았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담당자가 됐으니 서로 난감했지. 근데 일은 일이니까 해야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대표님이 날 자르려고 하셔. 아버지한테 나 좀 잘 봐달라고 자르지는 말아달라고 얘기 좀 해줘. 부탁할게. 갑자기 잘리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 가뜩이나 2분 챙겨드리기엔 월급도 적은데. 뭐래. 왜 나한테 징징거려. 네가 못한 거겠지. 우리 부모님 일하는데 사적인 감정은 안 넣거든?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네 대표가 자른다 만다 하는 걸 우리 부모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말려. 애초에 네가 일을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일 못해서 잘리는 걸 지금 누구 탓을 하려는 거야? 야, 그래도 네가 말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매몰차게 해. 나랑 만난 시간이 얼만데 말이라도 한번 해주라. 어? 이러다 나 진짜 잘리면 너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야. 너도 불편할 일 없게 나 좀 살려줘. 네가 일 못한 걸 왜 우리 아빠 탓을 하냐?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네가 노력해야지. 뭘 나한테 그래. 안 잘리고 싶으면 네가 너네 회사 대표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지. 나한테 뭔 소리야. 그리고 너랑 만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 더 들을 것도 없고 차단할 거니까 그리 알아. 전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져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걔가 말한 대로 전 예비 남편은 자기가 다니는 광고회사 대표가 따온 일의 담당자가 됐는데 그게 저희 부모님 회사의 일이었던 거예요. 일단 3달 해보고 실적 따라 계약 연장하거나 끝내거나 하기로 했고 마케팅 규모가 꽤 커서 전 예비 남편네 회사에서도 사활을 걸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담당자라고 그놈이 우리 부모님 회사에 들어갔으니 서로 황당했던 거죠. 이게 뭔 만들어진 우연인가, 하늘도 노하셨는지 이번 기회에 복수를 하라는 건가 싶으셨죠. 부모님이야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업무는 또 다른 거니까 냉정하게 보시는데
그래도 아빠는 내심 요거 잘 걸렸다 하는 생각에 벼르고 있었다고 해요. 일 못하면 얄짤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걸 쭉 지켜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사님, 저희 대표님이 저랑 연락하라고 보내셨거든요. 앞으로 모든 건 저랑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계획한 프로젝트랑 진행 일정, 예상되는 성과 정리한 파일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보죠. 국내 마케팅은 처음이니 준비 잘 해오셨겠죠? 네, 그럼요. 열심히 준비해왔으니 잘 살펴봐 주세요. 전 예비 남편은 지가 한 짓이 있으니 처음부터 쫄았다고 해요. 아빠 말로는 뭐 마려운 강아지 같았다던데 저런 게 뭔 일을 하겠나 싶어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전 예비 남편이 마케팅 담당자가 됐으니 연락을 계속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일할 때는 엄청 깐깐하셔서 계속 이거저거 지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짚어볼 게 많았고 사사건건 뜯어 고쳐야 해서 아빠도 스트레스였다고 하시며 인상을 쓸 정도였어요. 아니, 걔는 이래보니 뭐 그런 게 담당자라고 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쓸데없는 비용 들어가는 것도 많고 제대로 성과 내는 것도 없고 필요 이상으로 자꾸 돈 쓰려고 하길래 칼같이 차단하니까 혼자 삐죽거리는데 어휴, 저런 게 무슨 일을 하겠나 싶더라. 걔 입장에서도 힘들긴 했을 거야. 내가 프로젝트 하나 하면 성과도 철저하게 보고하게 다른 데보다 더 세게 얘기했거든. 아마 나랑 일하는 내내 죽을 맛이었을 거다. 근데 체계적으로 일하고 성과 꼬박꼬박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든 그게 기본인데 성과가 있어야 계속 일을 맡기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놈이 여태 널널한 데만 맡았든지 일을 설렁설렁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때는 엄청 뭐라고 했지. 실적 안 나는 건 왜 굳이 더 밀고 나가냐고 하나하나 따졌거든.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도 없고 답답하게 구니까 같이 일 못하겠더라. 그래서 걔 자르라고 한 거야? 그 회사 대표한테 얘기 좀 했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성과도 별로고 걔도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와서 초조해하더라고. 나중에는 일도 더 설렁설렁 하는데 이거 진짜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 대놓고 얘기했어. 자르라고. 아빠도 참다 전 예비 남편이 일하는 회사 대표한테 화를 냈다고 해요. 저기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일 처리가 너무 아니다 싶어서요. 이 정도면 담당자를 바꾸든가 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 못하고 일정 하나 못 맞추는 사람을 왜 담당자로 배정하시죠? 지금까지 성과도 크게 없거든요. 비용 들인 거에 비해 판매량도 저조하고 담당자 바꿔도 계속 이러면 회사 역량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사님, 담당자가 일을 미숙하게 했나 봅니다. 다른 데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하는 편인데. 그 무난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내일처럼 확실하게 해야지. 대충 마케팅비만 받아먹고 남들 하는 것만큼 적당히 돌리면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면 됩니까? 일정도 계속 밀리고 경쟁사 분석도 못하고. 이럴 거면 자체적으로 마케팅하지 뭐하러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를 바꿔서 남은 기간 동안 일을 해도 될까요? 그래도 기간이 남았는데 계속 해보시고 성과 나오는지 보시는 건 어떨지. 글쎄요. 저희 대표님이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이대로 계약 종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충고하는데 능력 없는 저런 사람 담당자로 여기저기 보내시면 대표님 네 회사 평판 깎입니다. 이건 대표님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빠가 되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쪽 대표가 난리를 쳤나 봐요. 그리고 여태 일한 거 보더니 예비 남편한테 이따위로 할 거면 그만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지경까지 오니까 저한테 연락하면서 살려달라, 부모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 그랬나 봐요. 아니, 지가 일 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왜 저한테 징징거리는 건지. 아빠 말에 의하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형편없이 굴었을 거라고.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돈 뒤로 빼먹었을 것 같은데 저런 놈을 사위로 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혀를 찼어요. 저도 전 예비 남편을 차단한 상태라 뒷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그렇게 또 기억 속에서 잊혀갔어요.
그러다 아빠가 다시 말을 꺼내서 뒷얘기를 알게 됐죠. 내가 얘기해줬냐? 지금 그놈이 다니던 그 회사랑 일 계속하는 거. 같이 일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엄마는 일하는 거 되게 민감한데.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자르지 않나? 안 그래도 나도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그쪽 대표가 사정하더라고. 그쪽에서 계속 담당자 바꾼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성과 내는 거 보고 결정하라 하는 거야. 대표가 직접 와서 매달리는데 저 사람도 절실하구나 싶어 일단 계약 한 달 연장해 봤지. 그래서 담당자 바꾸니까 일 잘했어요? 그때 걔보다야 낫겠지. 안 그래도 바뀐 담당자가 훨씬 일을 잘하더라고. 한 달 만에 성과가 나서 그쪽 회사랑은 일을 계속하게 됐어. 진작에 강하게 나갈 걸 괜히 지켜본다고 시간만 날렸네. 걔는 광고 쪽에서는 능력도 없어 보이던데 뭐하러 붙어있던 건지. 그럼 걔는 거기서 대충 붙어있으면서 월급이나 받겠네. 승진도 못할 거고. 나도 솔직히 사람이라 뒷일이 궁금했거든. 그래서 슬쩍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걔는 결국 잘렸대. 하긴 내가 대표여도 자르겠다. 뭔 일을 제대로 해야지. 걔는 성과가 안 나와서 권고사직했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일을 못해서 또 잘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직한 회사에서 잘린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쪽 업계도 회사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것까지 알긴 힘들 텐데. 아, 이직한 회사에서 그 대표한테 거기서도 일 못했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일을 못하면 전 직장에 전화까지 했겠어. 그래서 대표가 술술 부니까 거기서도 수습기간 채우기도 전에 잘렸다고 하던데. 아마 광고 쪽에서는 더 발붙이기 어려울 거다. 하긴 요즘엔 일할 거 많으니까 사지 멀쩡하고 젊은 게 뭐든 해서 빌어먹겠지. 택시 몰든 버스 몰든 운전기사 해도 되고. 아빠 말에 괜히 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지는 능력도 없는 게 남이 택시 몬다고 무시하는 꼴이 참 우스워졌네요. 그래봤자 일개 사원이었던 게 작든 크든 회사에서 이사 자리까지 올라간 아빠를 택시기사라고 무시하더니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전 예비 남편 엄마도 똑같겠죠. 양반 있네 어쩌고 하던 그쪽 부모들은 백수된 전 예비 남편 끼고 어떻게 살지 궁금하네요. 사람이 양반이면 고지식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람 됨됨이가 돼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쪽 집안은 족보 사들인 쌍놈 같아요. 누가 누구 보고 청꺼지라는지. 아무튼 흔히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을 더 잘 보고 사귀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